15년, 12살 때부터 지금 27까지 나는 영화 감독이 될 거라는 꿈을 갖고 달렸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 15년간 한 길만 죽어라 파웠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된 함정이 있었다. 이걸 하루라도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영화 감독이라는 꿈은 의외의 곳에서 시작됐다. 목사님인 아버지를 따라간 교회에서였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을 던지는 박자에 맞춰 PPT를 넘겨야 했다. 그런데 내가 화면을 딱 넘기는 그 순간마다 수십 명이 동시에 반응하는 게 참 신기했다. 내 손끝 하나에서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게. 그래서 나는 매번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알아서 했다. 그 시작으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졌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형이 그렇게 아끼던 캠코더를 몰래 들고 우리 가족의 일상을 무작정 찍었다. 그걸 모아 CD로 만들었고 가족들에게 보여줬더니 모두가 좋아했다. 그때 그 눈빛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아마 그게 영화 감독이 되어야겠다는 결정적인 신호였던 것 같다. 그때부터였을까? 더 많은 사람한테 내가 만든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캠코더를 놓지 않았고 미디어 팀에 들어가기도 하고 학교 강당을 빌려 영화 상영회까지 열었다. 대학은 당연히 영화과로 입학했다. 그런데 영화를 찍는 법은 다 가르쳐주나마 영화를 찍을 돈까지는 주지 않는 게 차가운 현실이었다. 한 편에 최소 300에서 많으면 5천만 원 넘게 드는데 당장 월세 내기도 빠듯한 나에게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영화 한 편은 내야 감독이라는 이름을 얻으니까 낮이고 밤이고 알바와 시나리오를 같이 병행했고 돈이 없어 촬영은 늘 야외나 창고 같은 곳에서 했다. 안 되면 빛을 내서라도 만들고 싶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첫 영화를 만들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다. 영화판이 통째로 멈췄다. 10대부터 20대까지 내 청춘을 전부 갈아 넣어 이거 하나만 보고 왔었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그렇게 도망치듯 군대로 떠났다. 군대에서 취사병이 됐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몇백 명의 밥을 지어야 했다. 나는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밥을 짓고 있는 내 현실을 나는 매일 부정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새벽 4시가 기다려졌다. 없는 재료를 뒤져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 군사들이 밥을 비우거나 맛있다는 한마디를 해줄 때 그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스스로 미친 줄 알았다. 현실이 싫어서 이렇게라도 합리화하는 걸까? 물론 그 시간도 잠깐이었다. 전역을 하고 나는 그대로 사회에 툭 떨어졌다. 대학도 졸업했고 돈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몰랐다. 아니 사실은 다시 도전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아버지 교회로 갔고 기독교 동아리 미디어 팀에 들어가게 됐다. 매주 영상 하나씩 수백 명에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었다. 그런데 항상 나는 이상하게 내 영상을 보지 않았다. 내 눈은 언제나 스크린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다. 교회에서 PPT를 넘길 때도 캠코더 하나를 들고 영상을 보여줄 때도 강당에서 상영회를 열 때도 군대에서 밥을 지을 때도 지금 와서 알았다. 나는 늘 누군가의 반응과 관심에 초점이 가 있었다. 솔직히 이야기를 꺼내기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나는 어린 시절 내가 원하던 관심을 받지 못하며 살아왔다. 관심을 받는 거라곤 여드름이 많은 내 얼굴을 보며 친구들의 놀림이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카메라 뒤에 숨어서 괜히 내 얼굴을 가리곤 했던 것 같다. 외모 컴플렉스는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졌고 버스 하차벨을 하나를 못 눌러서 정류장을 지나친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 나는 관심을 못 받는 사람이라는 기억이 내 속 깊은 곳에 하나둘 각인이 됐던 것 같다. 그래서 타인의 반응을 살피고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내 영화를 누가 몇 명이나 어떻게 볼지에 집착했던 것 같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데 정작 나 자신의 어떠한 형태로도 꺼내놓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미친듯이 알바를 하며 영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코 묻은 돈을 모아 개인 감독전을 열었고 해외 영화제에도 내 이름을 걸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물밀듯 쏟아졌다. 내가 이걸 위해 그렇게 달려온 걸까? 남들의 반응이 없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걸까? 이상하게 허탈한 눈물이었다. 그 이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감독이 됐다고 제안을 하러 오는 것도 지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영화 감독이라는 명함이 생겼지만 당장 살아가려면 현실적인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한 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웨딩 촬영부터 영상 편집까지 영상에 관련된 일이면 닥치는 대로 다 했다. 영화 감독인데 남의 결혼식을 찍고 남의 영상을 편집하고 있다니 알 수 없는 패배감에 또 올라왔다. 그러던 최근 어느 날 유튜브 PD로 다니던 회사 대표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주로 편집에 대한 이야기보다 시청자의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말한다고. 이 결과물이 사람들한테 진짜로 닿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사람 같다. 그리고 이 행위가 관종 같은 게 아니라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욕구에서 발현됐다고 했다.
맞다. 그동안 나도 몰랐던, 아니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다 들킨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대표님이 하나 더 짚어주신 건 직이랑 업은 다른 관점이었다. 직은 명사다. 감독, 편집자, PD 같은 이름표다. 근데 업은 동사다. 영상을 창작하는 사람,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행위 등 어떤 직을 갈아탔다고 바뀌지 않는 거였다. 그렇다. 내가 15년간 오해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영화감독이라는 직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영화판이 코로나 때처럼 휘청이거나 흥행하지 않으면 나는 사라지게 됐던 것이다. 업의 관점에서 생각해봤다. 과거 영화감독만 꿈꾸던 나와 현재 PD로 활동하는 나를 대조해보면 영화를 찍을 때 상영관에 앉아 관객의 반응을 몰래 훔쳐봤지만 지금은 영상을 업로드하고 댓글창에서 반응을 확인한다. 스크린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했던 나는 클릭을 받기 위해 썸네일을 고민하고 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똑같이 사람의 반응을 설계하고 그게 닿았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영화 극장이 유튜브라는 매체로 바뀌었을 뿐이다. 작은 영화 감독에서 유튜브 PD로 바뀌었지만 업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내가 창작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닿게 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 그건 내가 카메라를 놓든 편집을 하든 밥을 짓든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내 오만함에 반성했다.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 하나 붙들고 그게 아니면 다 실패라고 여겼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지금도 나는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면서 구독자들의 반응에 온 신경을 쓴다. 영상이 깔끔하다, 이해되기 수월하다, 편집자가 감다살이다 등 이런 반응 하나하나가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이제는 안다.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하는 것, 그게 나만의 업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반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기로 했다. 아니, 이제서야 나는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걸 하루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직의 이름과 방법은 언제든 바뀌겠지만 업의 행위와 본질은 절대 안 바뀔 테니까.